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풀어봤던 문제야. 녹여서 만든다. 그 문제인 거야.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갖다 쓰셔야 되고요. 설마 9의 부피를 까먹은 사람은 없겠지? 지한아, 9의 부피? 아니다. 이런 건 창호한테 물어봐야 돼. 공식 잘 까먹으니까. 창호야,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 다행이네. 옛날에 원뿔의 부피를 까먹으셨었죠? 겁날빈가? 아,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연속된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다음처럼 표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R은 얼마다? 2 이상 자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야, 3분의 4 파이는 다 똑같으니까 약분할게. 없앨게. 그래서, 앞에 놈의 부피들을 다 더해 주시면, 새로 만들어진 놈의 부피가 돼줘야 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단지. 괜찮을까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됐니, 영우야, 혹시? 좌변 몰아봤니? 약분까지 한 식을 불러보면? r 세제곱. 어? R세제곱. 저는 3분의 4 옆에 나누고 그냥 봤어. 어휴, 고생했다. 자, 그럼 창호야, 다시 어떻게 돼? r 세제곱 마이너스 3 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식 제대로 쓴 겁니다. 여기서 다르면 잘못 쓰신 거예요. 자,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냐? 1 마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2랑 마이 넣어서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리고 어차피 2를 찾아봤자 내가 찾던 답이 아니야. 2 이상 자연수. 2는 되는구나. 쏘리. 무튼 2 넣으면 안 돼. 됐어? 그래서 얼마? 4 넣으면 0 돼요. 4.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줍니다. 자, 뒤에선 더 이상 실수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R은 4. 답을 4라고 써서 많이들 틀리죠? 최종 답은 뭘 원했지? 요 놈이 답이었으니까 답은 6이다 적어주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는 2점, 3점, 4점으로 구성된 20문항을 풀어서 55점을 받았대. 심각하죠? 학교 시험을 봤는데 20문제 중 55점 심각한데 진짜? 자, 이때 23점 문항의 개수가 4점 문항의 개수의 3배다라는 걸 써야 식이 잘 세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맞췄다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게 맞췄다가 아니라 그냥 개수인 것 같죠? 잠깐만, 타임. 문제 좀 이상하다. 그치? 아닌가? 안 이상해? 20문항을, 맞춰서? 오케이. 미안해요. 20문항을 맞춰서 55점이죠. 맞춘 거야, 맞춘 거? 그치. 그래서 맞춘 개수야? 오케이. 그럼 식 세우면 끝이네요. 어떻게 되죠? 일단 맞춘 전체 문제 수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받은 점수들은 다음과 같이 되겠지. 55. 괜찮을까? 그래서 단지 그냥 열림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X는 8이 나오시고요. Y는 3이 나와요. 그래서 2점짜리 맞춘 개수 8개가 됩니다. 자, 오른쪽 건 도형 조금 어려워서 하나하나 할게요. 52번을 먼저 합시다. 네, 한번 볼까요? 저 노란색까지 힌트까지는 드렸어요. 저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맞아. 알겠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2가지 정도 풀이법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얘들아, A에서 근접선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요. 맞죠? 그럼 나는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제곱을 2번 해야 될 거야. 루트 없애려면. 그래서 좀 복잡해.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걔는 답은 나올 건데 좀 길어질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쓸 조건은 얘들아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입니다. AA 닮음. 작은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 괜찮을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를 이용해 풀면 돼요. 자, 밑변으로 갈게요. 루트 4R 더하기 4. 자, 요놈의 대응변은 누구냐면, 야, 점이라는 각에서 직각까지의 길이니까, 점이라는 각에서 직각까지의 길이, 요 전체 길이. 2R 더하기 2가 될 거야. 대응변. 됐지? 그 다음에 아는 거 써먹을 거니까 높이. 직각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R 대 6이라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나마. 됐을까? 그래서 뭐 내항곱 외항곱 해서 2배의 i제곱 더하기 1는 6, 뭐 2 빼냅시다. 12의 루트 i 더하기 1,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양변 2 나눠주시고 제곱해 주시면 i 4제곱, i 제곱 2i 제곱이겠죠? i 4제곱 2i 제곱 더하기 1은 36R 36. 괜찮을까? 됐어 얘들아? 네, 넘겨서. 반응들이 별로 안 좋지? 불안하게. 자, 넘겨주시면 R 4제곱 더하기 2R 제곱 마이너스 36R 마이너스 35. 얼마 정도, 왜? 뭐 이상해? 빨리 말해줘, 이상하면. 2로 묶어서. 그렇지. 미안해. 와, 씨, 큰일 날 뻔했다, 씨. 땡큐. 미안해. 이러면 맞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R. 그럼 훨씬 더 간단해지지. R 더하기 1, R 더하기 1. 6, R 더하기 1.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변에. R이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그럼 약분 바로 그냥 때리세요. R은 마이너스 1일 수 없어. 그런 다음 제곱하면 그나마 좀 식이 간단해지죠. R제곱. R 더하기 1는 36. 됐니? R값 얼마? 3. 만 나오실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답은 3이었습니다. 자, 5, 3번 푸실 건데 5, 3번에 얘들아 세 번째 줄에 뭐 하나가 빠졌거든? AH, AC, BC, AB. 여기서 BC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순서대로 자연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에 있는 거 XY로 잡으면 BC의 길이가 X 더하기 Y가 돼서 다음과 같이 다 연속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길이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XY를 따로따로 잡은 이유가 있겠죠? 양쪽에서 피타고라스 쓰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기준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즉, AH의 제곱은 AH제곱이야. 좌변에서는 빗변의 제곱에서 밑변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 우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제곱에서 밑변의 제곱을 또 빼면 되겠죠. 이게 둘 다 AH제곱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왼쪽 삼각형에서 한 번 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 번 AH제곱을 표현해 본 거야. 됐어? 얘도 그냥 똑같이 쓸까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있는 거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됐니? 자, 그럼 이걸 전개할 용기가 있어야 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겠냐, 지안아? 정리를 한다면. X 플러스 Y로 묶어. 그런 다음에 전개를 쫙 해. 어때?
귀찮아.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개는 모두 다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어.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됐니?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식이 완성돼요. 이해한 거야? 합차공식. 두 식을 더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2배의 x 더하기 y. 두 식을 빼면 그냥 숫자 2가 됩니다. 우변 두 식을 더하면 합차공식 x 더하기 y랑 x 빼기 y. 지하나 x 더하기 y는 0일 수가 없어. 약분돼. 그러면 x 빼기 y가 4라는 식 하나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 문자 하나 줄일 수 있는 거지, 결론이. 괜찮을까? 됐니? 자, 그래서 나는 y 자리에다가 x 빼기 4를 대입할게. 뭐 위에 식에 씁시다. y 자리에 x 빼기 4대 2. 그럼 주어진 식은 2x 마이너스 6의 제곱을 2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x제곱. 이거 정도는 좀 쉽게 풀 수 있겠다, 그치? 괜찮을까?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해 줄게요. x제곱들만 먼저 생각해. 넘어가면 4x제곱 사라지고 요놈 넘어가면 그냥 x제곱 하나 남겠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빼면 마이너스 12만 남겠지? 상수항 36에서 9 빼면 27이겠죠. 그럼 이제 x가 3 또는 x가 9 대입하면 y는 마일 또는 y는 5. 말이 안 되는 거 지우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변의 길이가 14, 높이가 12, 반띵하면 84라는 답이 나오네요. 방정식 끝. 좋아요. 부등식 나눠드릴게요. 자, 같이 좀 볼게요. 1쪽은 좀 이따 풀 거고요. 얘들아, 2쪽, 3쪽을 먼저 한 다음에 1쪽을 풀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본다는 문제를 풀게요. 자, 첫 번째 7번을 보시면 야, A보다 B가 더 크대. 맞지? 근데 역수를 취했는데 안 바뀌었다. 지하나 무슨 말? 다시. 이런 대소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죠. 크기가. 맞아? 요 경우는 A, B의 부호가 같을 때야. A, B의 부호가 동일하면 역수 취하면 대소관계 바뀌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 문제 보면 얘들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야. 이해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요 식을 만족하려면. 됐어요? 두 개 종합해서 A는 음수, B는 양수인 상황. 근데 B는 뒤집어서 1보다 크니까 현재는 1보다 작은 상황. 이러면 일단 문제 조건은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럼 기억, 참, 거짓, 거짓이지 뭐. 괜찮을까? 자, 니은, 참, 거짓. 창우야, 참일까 거짓일까? 니은. A제곱, B제곱. 몰라요. 왜?
뭐 때문에 몰라? 왜 모르냐고. 정해지지가 않아. 누가? 둘 다. 근데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A가 만약에 마일보다 큰지 작은지가 언급이 된다면 니은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니은 안 돼. 자, 그럼 디귿은 어때, 얘들아? 디귿은? 참 거지? 당연히 참이겠지. 기억 니은 틀렸는데. 가 아니라 왜 참일까? 영호야, 디귿은 왜 참일까? 쉽게 나와야 돼, 쉽게. 그래, 잘했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오른쪽은 음수야, 왼쪽은 양수고 당연히 양수가 더 크겠죠. 답은 2번이었다. 오케이. 자, 8번 하나하나 합시다. 8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8번은 그래도 할만한가? 지한아, 기억 어떻게 처리해야 돼? 기억? 네, 역수. 자, 셋 다 양수야. 그러면 역수 취하면 셋 다 바꾸면 돼. 1보다 작다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 참이고. 자, 그럼 니은은 지연아 한 번 더 해볼까? 니은은 어때? 그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거밖에 없잖아. 세제곱을 해? 일단 믿어볼게. 세제곱을 했어. 세제곱해도 다 양수일 때 부등호 방향 바뀔 리 없죠? 그 다음 A제곱하고 B제곱만. 잘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 이놈의 양변에서 A제곱, B제곱을 나눕시다. 양수들이니까 부등호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놈은 B제곱분의 A, 두 번째 놈은 A제곱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모양이 맞네. B제곱분의 A가 더 크네. 괜찮을까 얘들아? 됐죠? 자, 마지막 디귿. 창우야, 참 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케이. 아유나 혹시 했니? 어떻게 돼? 참 거지? 왜 그렇지? 오케이. 자, 두 개의 대수관계 비교는 얘들아 진짜 모르겠으면 일단 빼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치? 이항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A, B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빼봐. 이 작업은 꼭 해보는 거야. 알겠지? 얘가 0보다 크면 디귿은 참인 거잖아. 이해 가죠? 자, 얘는 A-1, B-1로 인수분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거 내가 화살표로 해놓은 게 M마일도 양수고 B마일도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괜찮지? 네. 자, 9번. 네, 하나씩 한번 또 살펴봅시다. 여기 파트를 아마 가장 어려워할 거야. 나머지 파트가 더 쉬울 거고, 그치? 이상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더 어려워. 자, B-A, B-C 음수. 얘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B가 한 번은 크고 한 놈보단 작다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치? 그래서 얘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몰라. 됐어? 그러면 뭐는 기억은 참이지에 있다. B는 AC 사이에 있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호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두 번째 조건을 좀 살펴봐야 돼. A 곱하기 A-C가 음수래. 그럼 얘도 케이스 결국엔 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겠네. 어떻게?
A가 음수일 때 한번 떠올려 볼게. A가 음수면 얘들아 뒤에 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C보다 커야 돼요. 두 개 빼서 양수 나와야 되니까. 조금만 더 쓸까?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여야 되므로 A가 음수일 때 근데 A는 C보단 커야 돼.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종합해보면 C, A, 0꼴이 될 거야. 일단은. 됐지? 그러면 저 흰색 조건이랑 합치면 어떻게 돼, 얘들아? 흰색 조건이랑 합치면 A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네. 요 경우겠다. 그래서 다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럼 보자마자 디귿은 거짓이네. C가 가장 커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보장되진 않지. 이런 경우가 가능하니까.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럼 A가 양수인데 A는 C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이 A와 C의 관계는 이렇게 될 거지. 그럼 요번엔 C가 더 오른쪽이니까 흰색이랑 합치면 위에 거의 케이스죠. 0, A, B, C의 순서. 괜찮을까?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다 뭐를 만족 안 하고 있어, 얘들아? 니은. 왜? 셋 다 부호가 같아야만 이 문제가 풀리겠네. 모든 경우 다 따져보니까. 됐죠? 답은 1번.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10번 문제 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호야 답 몇 번? 잘 찍어봐. 답 몇 번? 2번. 답은 까비 4번. 야, 얘에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만드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저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A, B가 1보다 작다를 알고 있는데 위에 있는 놈을 만들려면 어떤 짓을 해야 돼? 곱하기 A를 해야 돼. 양변에. 이해가? 근데 곱하기 할 때 조심해야 돼. A가 양수면 바뀔 거고 A가 음수면 A가 양수면 그대로 갈 거고 A가 음수면 바뀔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A가 양수나 음수라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기억? 커지. 보장되지 않아요. 됐어요? 즉 기억은 다른 말로 너희한테 뭘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A 양순이 물어본 거야. 숨은 의도를 파악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은. 지안아, 니은이 왜 맞지? 니은이 왜 맞지? 뭐 하라고 했어 방금? A를. 그냥 역수 취하는 거죠. 다시. 아까 내가 방금 전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호가 같으면 역수 취하면 바뀐다니까? 부등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A분의 B가 1보다 작아. 양수야 일단 확실히. 그치? 그럼 내가 역수를 취하면 바뀐다니까? 그럼 1 오른쪽에 B분의 A가 있네? 그럼 A분의 B보다 B분의 A가 더 크네. 니은 작.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됐어? 마지막 디귿은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노란색에서. 얘는 쉽다. 문제 전제 조건에서 이 모양 만들려면. A분의 B가 1보다 작아. 이 모양 만들려면 곱하기 A제곱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간단하게. 그러면 A는 0이 아닌 숫자야. 확실히 분모니까. 그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이거. 맞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A, B는 A제곱보다 작아야 돼. 디귿은 참이 되는 거지.
알겠어? 전제 조건에 어떤 짓을 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양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네. 자, 하나의 작업만 하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쵸? 얘들아, 이건 연립부등식인 거야, 결국엔.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나는 얘는 넘겨. 그럼 어떻게 돼? b가 사라지면서 3a 빼기 3c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돼요. 마찬가지 얘도 넘겨서 쳐다보면 c는 사라지면서 3b-3a는 0보다 크다가 나와. 괜찮을까? 자, 그러면 a는 c보다 큰데 b는 a보다 크다. 즉 CAB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요 놈을 수직선상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 다 양수고 CAB. 자, 지연아, 기억을 어떻게 봐야 되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기억? 2로 나눠서 보시면 되죠.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딨어? 중점이잖아. 2분의 A 플러스 B. 맞네. 됐지? 니은. 자, 2분의 B 플러스 C가 A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2분의 B 플러스 C는 BC의 중점이거든. A보다 크다고 확정할 수 없어. 그쵸? 그래서 틀리는 거야. 확실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갈까? 그러면 BC의 중점은 여기 있잖아. 2분의 B 플러스 C. A보다 작은 경우도 존재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라스트 디귿의 경우에는 어때요? 2분의 C 더하기 A가 B보다 작다. 맞죠? 2분의 C 더하기 A는 무조건 왼쪽에 있지, B보다. 괜찮을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1, 2, 3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연립 1차 부등식이다. 이름이 방정식으로 나와 있네. 쏘리.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자, 3, 4, 3 맞습니까? 3, 4, 3 단순 계산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4 쪽으로 갈게요. 연립 부등식부터 빨리 풀자. 자, 이제 한 문제는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잘 봐봐. 12번 볼 거야, 12번. 자, 4쪽에 12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야, 요 놈을 풀었더니 뭐가 나왔대, 얘들아? 마이너스 1, 5. 요런 해가 나왔대. 그치? 그럼 일반적인 정상적인 풀이 방법은 얘들아, 당연히 각각 푸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넘기고 넘기면 x가 1마비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그럼 요거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됐죠? 그래서 뭐 얘가 마일이고 얘가 5라는 뜻이구나. 됐니? 그래서 A는 마3, B는 마4. 답은 12. 이렇게 나올 거야. 정상적으로 푼다. 그냥 일반적으로 푼다면. 됐지? 근데 얘들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시옷 빼야겠다. 됐죠? 뭐야? 항상 방정식의 해예요. 일반적으로. 괜찮을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니? 2차 부등식만 봐도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요게 fx고 요게 x축이면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거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야 라고 해를 구하잖아. 그럼 이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뭐야? 알파와 베타는 fx 는 0의 해잖아. 는으로 바꿨을 때의 해라고. 부등식 해의 경계값. 맞지? 요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얘들아 마일이라는 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위의 식에서 나온 거야. 부등식의 모양을 보면 알지. 괜찮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돼요. 됐어? 등호가 성립할 때의 해래매 경계값은 5라는 경계값은 여기 아래에서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서 방정식이라고 풀어버리면 돼. 그럼 A는 마3, B는 마사가 나와.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등식해의 경계값, 방정식의 해다. 기억해 놓으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죠? 체크해 놓으시고요. 뭐 항상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방금 같은 1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쉽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지. 자, 13,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해가 없다. 무슨 말? x의 값에 관계없이 저식은 성립하면 안 돼. 라는 뜻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x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일단 얘는 0이어야 돼. 그래야 해가 없다가 가능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됐지? 자, 그러면 좌변이 얼마가 돼요? 0 곱하기 x. 내가 x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좌변은 0이야. 근데 요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되는데 지하나 어때야 되지? 오른쪽 놈이? 너무나 작거나 얘는 0이니까. 그치?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좋아요. 그래서 a 빼기 3은 0 이하여야 돼. 그래야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b는 2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요. a는 3 이하라는 걸로 잡힙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최대값 5. 지한이 이렇게 안 풀었어? 이렇게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거는 관계식이 있으면 무조건 문자의 개수 줄이라는 얘기야. 정리하자. 어떻게 되죠? 정리하면 y는 하고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야, 그럼 생각을 해. x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y 값도 하나가 결정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그냥 뭐 해주면 돼? x의 개수 세주면 돼. 결론적으로. 이 식을 아래식에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4x 더하기 3, 8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서 3 빼고 마사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x가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될 것 같아요. 자, 정수, 정수를 물어봤고요. x값 되는 정수 개수, 마1, 0, 2개. 됐죠? 그럼 x가 정수면 y도 무조건 정수야. 요거 계산해봤자. 그래서 두 쌍이 나온다. 못 믿겠으면 그때의 y값 구해보시면 됩니다. 두 쌍 딱 떨어지죠. 답은 2. 넘어갑시다. 자, 15번, 16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1차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15, 16 둘 다 할게요. 네, 뭐 소수라는 매우 특이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뭐 풀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우선 xy가 소수인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좀 풀어야 되는데 총 두 가지가 맞아. 근데 뭐 세 번째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 x끼리의 범위를 내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처음이랑 두 번째 거는 굳이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x가 결정되면 y도 무조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얘들아 x의 범위만 보자.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됐을까? 넘겨주면 3x 작다 22보다 라는 조건이 될 거야. 됐어? 그럼 x라는 놈은 일단 확실하게 3분의 22보단 작은 소수야. 그래서 x값이 소수니까 2, 3, 5, 7 가능합니다. 자, 그럼 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큰 놈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7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x가 7이면 y의 범위가 10보단 큰데 11보단 작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없어. 그럼 그 다음 큰 거 생각해야죠. x가 5면 8보단 y가 크고 15보단 작다. 이때 y 최대값 얼마니? 13이겠죠. 소수. 괜찮을까? 그래서 답이 18이 되면 참 좋은데 잘 한번 쳐다보면 얘들아 x가 커지면 요것도 같이 커져. 2배로 심지어. 그러면 y의 최대값이 계속 엄청나게 줄고 있는 거야. 함정이야, 함정. x가 3일 때도 따져봐야 돼. x가 3이면 6보다는 크고 3이 6, 19보다는 작아. y의 값 17 돼요. 이게 더 크지. 20. xy 더했을 때 최대값이. 그러면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 2도 따져봐야 돼. x가 2면 5보단 크고 21보단 작아. y가 19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답은 21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값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가? 이제 뭐 가장 많은 오답이 공부 좀 한다고 하면은 18에서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 큰 거만 집어넣어서.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됐죠? 네. 자, 그 다음 16번. 야, 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어때?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얘들아? A, B는 무시하시고 이건 나중에 구하는 X의 범위니까 그치? 모르는 문자는 3개인 거야. 3개. X, Y, Z. 됐죠? 근데 식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창호야 뭐 할 수 있지? 할 수 없어요. 뭐 왜 할 수 없어? 뭐 할 수 있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한 거야. 식 하나당 문자의 개수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어 얘는. 알겠어? 그래서 뭐 X로 통일하든 Y로 통일하든 Z로 통일하든 상관없어. 편한 걸로 하면 돼. 근데 어찌됐든 주인공 X일 거니까 X로 통일 한번 하자. 좀 귀찮더라도. 괜찮을까? 즉 앞으로 Y라는 놈은 5분의 4-x라고 쓸 거예요. 됐지? 자, Z라는 놈은 3분의 6-2y라고 쓸 건데 y를 다시 대입하면 돼. 3분의 6 마이너스 2배의 5분의 4-x를 쓰면 돼. 진짜 하기 싫긴 하다, 그치? 그럼 얘도 z도 이제 앞으로 x로 표현이 된 거야. 자, 위아래 5를 곱해서 번분수 처리합시다. 15분의 됐죠? 자, 5, 6에 30 마8 22 플러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일단은 그냥 다 그냥 무지성으로 쓴다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x는 작아 뭐보다? 2y 2배 해 5분의 8 빼기 2x보다. 근데 뭐보다도 작아야 돼. 3z 3배. 얘는 좀 좋다. 5분의 22 더하기 2x. 뭔 말인지 알겠니? 양변에 5를 곱해서 5x 8 빼기 2x 22 더하기 2x 정리하면 x의 범위 나오고 끝이 나겠죠. 알겠습니까?
x의 범위는 처음 두 개를 이용해서 뭐보다는 7분의 8보다는 작다는 값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다는 범위가 나와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됐죠? 자, 나는 뒤에 B에서 A를 빼고 14를 곱하래. 14를 먼저 곱해요. 그래서 얼마? 14를 곱하면 16 빼기 49 마이너스 49죠. 를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답은 65.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야, 시간이 빡세네요. 우리 오늘 클리닉도 있지. 자, 4, 5, 6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여기는 좀 이것까지만 풀게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4, 5, 6만 풀고 대신 내가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야. 참고로 푸는 방법. 자, 일단 4, 5, 6 먼저 풀어보세요. 자,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4번에 4, 5번에 3, 6번에 4 다 나왔니?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나는 세 문제를 다 아까 얘기했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풀게. 범위를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자, 범위를 나누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돼. 알지? 니네 한 번씩 했던 친구들이야. 그치?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프 이용해서 봅시다. 4번. 얘들아, 절대값 x 빼기 2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뭐 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범위 나눈 거랑 똑같아요. 언제?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부호 바꿔서 나올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대로 나올 거야. 그치? 이걸 그래프화 하면 그냥 뭐죠? V자야, V자. 1을 기점으로. 요게 요식이고 오른쪽이 이 아래식인 거지. 기울기 1, 기울기 마일. 괜찮을까? 뭐 해달라고 했어? 뭐보다 작은 값? A라는 값보다 작은 순간에 정수 23개래. 얘들아, A가 쫙 있어. 얘보다 작은 범위면 어디야? 요 아래쪽 부분이잖아. 그치? 거기에 정수 몇 개 있어야 된대? 23개. 그러면 뭐 해주면 끝나? 이거 좌우 대칭이야, 무조건. 됐어? 좌우 대칭이야. 지금 내가 원하는 범위는 요만큼이야. 맞지? 그러면 2라는 값 빼고 22개. 좌우 대칭 11개씩. 3부터. 창우야, 얼마까지 가능하지? 11개면? 13. 14. 좋아. 왼쪽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왜? 무조건 좌우 대칭이니까. 이해가? 즉 13까지는 포함되고 14는 포함 안 돼야 돼. 됐어? 그래서 13을 넣으면 얼만데? 11. 14를 넣으면 얼만데? 12. 11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그래프 그리면. 할 수 있겠어? 괜찮아? 창호 이렇게 풀었냐? 이거 저건 어렵다. 요건 이렇게 안 풀었어? 5번. 한번 저거 하는 거야. 예전에 배웠던 거 리뷰하시라고 한 거야. 근데 5번도 난 이렇게 풀 거야. 귀찮더라도. 자, 5번은 절대값 10-3x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함수의 절대값은 무조건 V자야. 좌우 대칭. 됐어? 얼마를 기준으로? 0 되는 값 기준으로. 3분의 1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무조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하나야. 기울기만. 이거 기울기 3이야. 오른쪽에. 얘는 기울기 마3이고.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돼. X 앞에 붙은 숫자 가지고 가면 되지. 됐니? 자, 내가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누구랑?
15-2x랑 비교해달래. 얘도 그려야 돼. 됐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 이거 얼마 넣어야 0 되니, 얘들아? 얼마 넣어야 0 돼, 얘는? 2분의 15지, 그치? 2분의 15는 어찌됐든 얘보다는 훨씬 크겠지? 그럼 여기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2분의 15. 됐어요? 기울기 얼마로? 마이너스 2로.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해가니?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절대값 그래프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는 상황. 등호가 들어가 있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야, 지금. 요 사이.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부등식의 해,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고. 나는 교점의 좌표만 구하면 돼. 누구랑 교점인데요? 한 번은 기울기 마삼. 이거 안에 거 그대로. 교점. 서로 같다. x, 마오. 이거 마이너스 5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신병원이 내가 볼 땐 시급해요, 이 동네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좌표는 어떻게? 누구랑? 저거 부호 반대. 3x 빼기 10이랑 같다라고 놓는 거야. 알겠어? 그럼 5x는 25니까 요거 5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요? 요 안에 있는 모든 정수의 절대값의 합이야? 1, 2, 3, 4, 5, 1, 2, 3, 4, 5 두 번 더하라는 얘기겠죠? 답은 1, 2, 3, 4, 5면은 15인가? 30. 3번이 답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풀면 조금 더 친숙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 그냥 노가다 문제가 아니라. 그쵸? 자, 마지막 6번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요거를 이제 빌드업 한 거야. 어떡하지? 아는 친구들 한번 모집해 볼까봐. 의사들을. 정신병원 하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야겠다.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0. 자, 우린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절대값 x, 절대값 x 빼기. 창호 이거를 그래프로 푼 거지? 그치, 그치. 얘는 편하거든. 뭐 하라고 했냐면 0 잡고 요거 0 되니까 2 잡아. 일단. 됐어? 자, 잘 봐. x랑 x 빼기 2는 각각 생각해. 1차 함수지. 끊어진 적 있어, 없어? 그래프 그릴 때. 없지. 연속이지, 연속. 연속의 절대값 씌워도 연속 안 깨져. 우리 미적분 원에서 배웠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연속과 연속을 더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돼요. 즉, 이 그래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알겠니? 너희는 기울기만 보면 돼, 또. 잘 생각해. 0보다 작아. 어때? 둘 다 부호 바꿔서 나올 거지. 그럼 기울기 얼마? 마 2야. 됐어? 0과 2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0과 2 사이에서는 요건 그대로 얘는 반대로. 어때? x 없네? 상수함수지. 2보다 크면 둘 다 그대로 나와? 2x. 기울기 2야. 그냥 그리면 돼. 요 높이 딱 2라는 거 알 수 있고 0 집어넣어 보면. 됐니? 그리고 항상 이런 1차 함수꼴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어.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건 그래프가 좌우가. 이런 성질도 갖고 있는 거야. 기울기 2고 기울기 마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만약에 개수가 바뀌면 좀 달라질 수 있어. 이건 특별한 상황이야. 주황색은 알겠지? 자, 그럼 나는 뭐 해달라고 했지?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구해달래? 10 그으면 여기 정도 있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좌표 구해달라는 거야. 이 아래쪽이 답이니까. 됐니? 자, 편한 걸로 합시다. 얘는 식이 뭐야? 2x 빼기 2잖아. 그치? 그게 10 되는 순간 2x는 12, x는 6. 됐니? 좌우 대칭이라고. 요거 마사. 중점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범위 마사 이상 6 이하. 답은 4번이 된다. 이해가냐? 일부러 천천히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어려운 문제들 풀 건데 그때 한번 아마 숙제에 좀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 얘들아. 한번 연습해봐. 쉬운 문제들밖에 없어 1차는 거의. 네. 그래서 마더텅 고칠 거 안 푼 거 마무리하고 갑시다.